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느냐입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러분에게 올바른 투자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뭘 보고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50분 동안 꼭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다음 주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투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징검다리 휴일을 지나 기나긴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좀 어떠셨을까요? 한 주의 마무리는 저희와 함께 하시죠.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금요일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며 기분 좋게 마무리해줬습니다. 코스피는 0.12% 상승한 2,557선에서 장 마무리해줬고요. 코스닥은 0.64% 상승한 721선에서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장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동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아쉽게도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 모두 쌍끌이 매도세 보여준 코스피 시장이었는데요. 기간만이 3,228억 원 매수세 보여주며 오늘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은 매도세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에서 쌍끌이 매수세 보이는 모습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정실업입니다. 한독수 권한대행이 오늘로써 이제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관련 테마주 오늘 일제히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그중에서도 일정실업 오늘 4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제를 제외하면요. 이번 주 내내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랩입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 경구용 비만약에 대한 개발 기대감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도 오늘 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이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연말부터 양산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시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EMF 1위 기술력을 가진 대보 마그네틱이 오늘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또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 마스터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여러분을 소액에서 100억 부자가 되는 길로 활짝 열어주실 마스터님은요. 바로 단기 스윙 마스터 김충성 마스터님이십니다. 김충성 마스터님은 보시듯이 이 많은 투자 대회에서 다양한 우승 경력을 가지고 정말 많은 방송사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올라가는 종목을 굉장히 잘 골라내시는 종목 백발백중 마스터님이시기도 한데요. 이 마스터님과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는 건데요. 이 팍스통신망 문 오직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켜시고 카메라 어플 들어가셔서 짧게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마스터님과 발빠른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자산의 꿈 여러분도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2부도 한번 힘차게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은요. 다양한 투자 대회에서 우승하신 많은 경력 때문에 정말 다양하고 많은 방송사에서 서로 모셔가고 싶어 하시는 마스터님입니다. 또 종목을 굉장히 잘 골라주시는 종목 백발백중 마스터님이시기도 한데요. 김충성 마스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이제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중 이제 관세 갈등 이제 좀 조짐이 보인다라는 네네네. 소식에 이제 기분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오늘 양시장도 강보합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마스터님이 보시기에 다음 주 시장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뭐 미국은 연일 뭐 좋은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뭐 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관세 전쟁,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진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한 발 좀 뒤로 빼는 이런 부분들, 글로벌 각국과의 협상을 앞두고서 좀 약간 유화적인 이런 그 액션들을 좀 취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뭐 상당히 강한 모습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글로벌 증시의 척도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시장도 그와 좀 동조되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일단 마감이 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좀 총평을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 눈에 보이는 숫자만 놓고 본다면은 좋아요. 네,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시장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시장이었는가 좀 어찌 보면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오늘을 만약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연차 쓰신 분들이라면은 계속적으로 연휴였고 실제로 제 주변에만 하더라도 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좀 유동성이 많이 좀 미흡했었고 좀 한산한 이런 그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벌써부터 이제 가족과 연인, 친구, 동료와 좀 좋은데 여행을 벌써 떠나신 분들도 좀 많은 이런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장은 어찌 보면 유동성이 좀 뒷받침돼야지 어찌 보면 더 좋은 모습들이 그려지는데 좀 유동성이 좀 미흡한 장이다 보니까 좀 제한된 등락들이 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서 출발했어요. 장 초반에 살짝 휘청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내 쫙 뽑아졌죠. 근데 이게 다였습니다. 오전에 그 등락이 다였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내내 제한된 등락들을 지금 반복을 했죠. 견조한 거예요, 그냥. 견조했습니다만은 좀 늘어지는 상황, 좀 루즈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 그 등락을 좀 제외한다면은 내내 제한된 등락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그 지나면서 조금 레벨업이 되는가 싶었습니다만은 다시 제자리 돌아온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습니까? 특정 밴드 내에서 제한된 등락들이 반복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라서 좀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지친다고 할까요? 좀 지지부진하고 뭐 지루하고 답답하고 따분하고 뭐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결과적으로 시장은 오름세였습니다만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딱히 좀 좋은 장은 아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메이저로 하여금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시장이 결과적으로 빨간불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선물 시장에서 누구에 의해서 빨간불이 들어왔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선물 쪽을 좀 선물 쪽 덜 매도죠. 이 기관은 그냥 제외하고 놓고 보더라도 덜 매도한 이 외국인의 그나마 시장에 좀 관여를 했다라고 봐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을 본다면은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도 매수해요. 이거는 변동성입니다. 방향성이 아니라 변동성. 그것도 변동성 확대죠.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더라도 크게 올라야 수익이 크게 나는 이런 구조인 것이고 내리더라도 크게 내려야 또 수익이 극대화된 이런 그 포지션이란 말이죠. 그런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쩌면 좀 방향성은 좀 제시가 되지 않는 이런 그 변동성의 그 배팅이 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 현물 쪽에서의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 확인들 하셨겠습니다만은 코스피 매도했어요. 코스닥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뭐 코스피를 계속 매도하고 혹은 코스닥을 계속 매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 바뀝니다. 일관성 없는 매매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참 현물 시장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현물 시장의 동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현물 시장에 나타난 기조대로 시장의 방향 결정될 텐데 근데 어떻습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장만 놓고 보더라도 또 최근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주도 섹터 또 종목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일 이슈에 따라서 수급 쏠림 현상이 심하고 또 이제 당일 이슈가 좀 있어야 또 오르는 이런 그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르는 섹터 종목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세의 연속성 또 지속성이 있으면 괜찮아요. 왜? 그들이 그 섹터들이 또 그 종목들이 시장을 그쪽에 우리가 집중하고서 매매에 가면 되니까. 하지만 요즘 시장은 그 이슈에 의해서 또 속도 빠른 개별 주장세입니다. 어제는 저기, 오늘은 여기. 또 내일이 되면은 어떤 이슈에 의해서 어떤 종목들이 더 부합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참 갈팡질팡 이런 말이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찌되든지 간에 지금 시장은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에게 좀 유리한 이런 그 환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최근에 V자 반등으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랐다 보면은 또 이제 경기 심리가 강화되기 마련이고 한번 또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그 좀 더 오랜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지금 시장은 피로감이 좀 누적돼 있다. 또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없다 보니까 방향성이 없고 이슈에 따라서 또 속도가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다. 때문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또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봇 이슈도 오늘 유독 눈에 많이 들어오고 원전은 이미 이제 결과가 나왔죠.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로봇 이슈가 나오고 또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알령 관련 이슈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른 그들 섹터로 집중하기보다는 좀 말씀드렸던 뭐 한알령, 뭐 엔터가 될 수 있고 화장품도 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아직 그 섹터들은 가격 매력이 있어요. 그동안 좀 부진했다 보니까 차라리 그 이슈가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로봇이나 뭐 엔터 등의 그 한알령 해제와 관련한 그쪽 섹터, 소위 말해서 리오프닝이 되겠죠. 그들 섹터 가격 매력이 발생되어 있는 그쪽 섹터에 여러분들이 주목하고서 대응해 나간다면은 당장 내일 뭐 내일 모레가 아니더라도 이른 시일 안에 적절한 결과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셨을 때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 속에서 제한된 흐름이 보였다고 하셨고요. 또 당일 이슈의 수급의 쏠림이 굉장히 눈에 두드러지는 요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을 좀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도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을 지나 월요일, 화요일 쉬는 엄청난 긴 휴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휴일이 지나서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 더욱이 더 성공한 투자자의 대응 전략을 함께 들어보셔야 합니다. 우리 마스터님과 다음 주 시장에서 장중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는 건데요. 이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면요. 마스터님이 장중 시황 브리핑은 물론이고요. 장중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앞으로 쭉 가져가실 수 있는 매매 플랜과 수익 플랜까지 함께 해주시고 있으니까요. 이 통신망문 오직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다양한 돈이 되는 정보 마스터님께 쏙쏙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오늘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마스터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먼저 일정 실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치 테마주인데요. 오늘 이 일정 실업의 상한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이게 점상이잖아요. 네. 예, 딱히 뭐 할 말은 없고 이게 또 내용이 웃긴 게 참 어디에 엮여 있다더라, 뭐 내 동문이다, 같은 성씨다, 뭐 이런 이유로 사실 인맥주 좀 다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 종목도 지금 오늘 점상 기록하면서 지금 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일정 실업의 그 부회장께서 규제 개혁 그 위원회 그 민간위원으로 좀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한덕수 그 권한대행과 같이 활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런 탄력들이 이제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이게 점상이에요. 전날도 어제는 쉬었죠. 그리고 그 전날도 지금 점상이었고요. 그리고 상한가. 그리고 이때도 상한가예요.
사실 이렇게 늘어지기만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기 때문에 와 이거 대장이다 하면서 나도 따라가야지. 좀 상한가 한번 풀려봐. 내가 그건 잡아준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어요. 한 만 초반이었던 게 지금 3만 원이 지금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뭐 단기간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얼마나 오른 겁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따라가야지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이 종목뿐만 아니라 관련주로 속해져 있는 다른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뭐 시공테크 이것도 이미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르고 근데 이제 지금 출마 선언을 좀 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좀 눌리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보면은 눌렸기 때문에 매수해야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약 4,000원대였었던 주가가 지금 또 여기 와 있습니다. 이미 100% 이상 좀 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런 자리에서 해야 될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종목 봐보죠. 뭐 아이스크림 메디우 뭐 다 아시는 종목들이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은 각을 엄청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수직으로 다이렉트로 오르지는 않아요. 상당한 변동성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야 이런 변동성만 잘 활용하면은 나도 금방 수익 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 이들 종목들 보면은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는 차라리 말씀드렸잖아요. 뭐 한알령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지금 또 이제 이슈화가 좀 나오고 있는 그쪽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 좀 더 안전한 매매,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으로만 보시고 혹은 내 스스로가 선수야. 그러면은 네, 그런 분들만 다루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저라면은 아마 팍스통신망에 오시더라도 이렇게 정치 관련 섹터를 논한다 하더라도 덜 오르고 네,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그게 제 마음입니다. 네, 일정 실업과 함께 다른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테마주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한가 오늘 특히 일정 실업은 점상을 찍었었는데요. 이 상한가 풀린다고 해서 급하게 따라가시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의견 남겨주시면서 다른 이슈가 있는 sek터에 안전한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선님 다음 종목은 인벤티지랩입니다. 이 먹는 비만약 관련해서 오늘 또 상한가 달성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달성해 줬습니다. 이 인벤티지랩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 이것도 단기간에 아주 각을 엄청 지금 세우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일단 뭐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뭐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작년에도 있었고요. 재작년에도 계속 관련 그 기사들 좀 있었어요. 그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상당한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유독 보니까 최근 그 인벤티지랩이 어마어마한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었죠. 물론 이제 최근에 본다면 이제 12세인가요? 그 청소년들에게도 이제 비만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그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좀 더 관련주들 좀 붐업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 7일 지속. 네, 이 종목이 그거잖아요. 장기 지속형 네, 주사제 이런 부분들인데 뭐 7일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것도 세계 최초로 뭐 개발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유독 이렇게 주가가 세게 작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뭐 당뇨는 물론이고 심근경색은 물론이고 뭐 수면 무호흡증, 뭐 치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치료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잘만 활용하면은 정말 만병통치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본다면은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게 적당히 올랐으면 네, 이거는 제가 타이밍 잡아드리면서 팍스통신망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타이밍 잡아드리면서 좋은 기회를 또 잡아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거 봐보세요. 지금 최근에 그 관련 뭐 경구용 그 비만 치료제가 부각이 되는 그 시점서부터 해가지고 약 2,000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4만 거의 7,000원이에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오늘도 지금 또 상한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나 그 보유자의 그 영역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역시나 내가 선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이런 종목
보다도 같은 섹터에 있으면서 또 이제 관련 섹터, 그러니까 섹터의 이슈가 최근에 계속되고 있으니까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이 오른 것보다는 이제 이 인벤티지 랩을 선행지표 삼아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종목이 있죠. 뭐 라파스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지금 내내 내릴 만큼 내린 상황에서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됐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차라리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타이밍을 저울질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리고 펩트론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이것도 사실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저기 올랐다가 지금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죠. 지금 박스권이 이제 형성이 된 상황이고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거를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더불어 본다면은 뭐 큐라티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환기 종목이죠. 이것도 지금 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좀 권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또 블루엠텍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지금 내내 제한적 등락을 나타내다가 어느 방향성 모색, 그리고 상한가 이후에 또다시 방향성 모색하는 과정이에요. 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또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무상증자 이슈가 있습니다. 기준일이 다음 주 9일이 금요일인가요? 다음 주? 네, 금요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무상증자, 비만 치료제 쪽에서 무상증자 이슈 있는 걸 다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루엠텍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준일이 5월 9일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틀 전 7일까지는 사시면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한 주를 갖고 있으면 두 주를 더 준다라는 거.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긍정적 재료를 삼아서 최근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지금 뛰어들기엔 차라리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인벤티지랩을 선행 지표로 삼아서 다른 종목의 마스터님과 함께 안전한 매매 해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은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마스터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니까 꼭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 다양한 정보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기업 관련해서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에 훈풍이 불어왔는데요. 마스터님, 이 대보 마그네틱의 오늘 상한가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세계 1위 CATL이죠? 네네, 네, CATL입니다. 제 마음의 세계 1위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네.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네. 일단 뭐 CATL 그 관련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나트륨 이온 배터리죠. 네, 올해 말에 이게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지다 보니까 이쪽 섹터 종목들이 또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괜찮아요. 네, 지금 내내 부진했다가 사실 2차 전지 쪽 그 속해져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모습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내 제한이 됐다가 그리고 3, 4일 전 주 초저 한참 반짝이었다가 그리고 오늘 N자를 그리면서 아주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그 유의미한 그 시그널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탄력 그 조정은 아마도 그 이격을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일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그런 그 눌림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역시나 뭐 성패가 좀 결정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올해 말에 양산한다라고 하니 시간적인 여유 충분히 있죠. 분명히 중간중간에 관련 이슈들도 나올 겁니다. 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캐즘은 지났다라고 하면서 바닥을 이미 지났다라는 이런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저 역시도 그쪽 섹터 종목들을 이미 올 만큼 다 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타이밍을 얼마나 잘 저울질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일단 이 종목은 일단은 내내 뭐 제한된 낙들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오르내리락 반복했습니다만 오늘 첫 상한가예요. 뭐 최근에 첫 상한가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그 시그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눌림을 얼마나 또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보고 있을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셔서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거기를 찍고 오시면은 제가 이런 거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타이밍이 다 판단이 되면은 여러분께 언지를 드릴 겁니다. 그때 한번 충분히 매매 팁을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고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뭐 자이글 같은 경우도 관련주죠. 이미 먼저 반응을 했어요.
뭐 이 3일 동안 지금 밀렸습니다만은 물량 출회는 없는 모습이고요. 이미 바닥을 탈피하면 시그널이 나온 상황에서의 눌림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한번 잘 타이밍 저울질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애경케미칼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이죠. 대표 종목이고요. 나트륨 배터리와 관련해서. 근데 이거는 좀 밀려야 돼요. 이미 여기서부터까지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 이격을 축소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제가 여러분께 타이밍을 잡아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메가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거의 한번 띄운 다음에 옆으로 가고 있죠. 물론 이제 위로 이제 길게 꼬리들이 그려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박스를 형성하면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어요. 방향은 위가 될지 아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위쪽이 될 가능성은 높겠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타이밍만 잘 저울질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나인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지금 또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일단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미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팍스톤 신망에 입장하시면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가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여러분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또 언지를 드릴 겁니다. 매매 팁 충분히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에 대해서 내내 부진한 흐름이었다가 오늘 강한 탄력 보여줬다고 했는데요. 이 상승 시그널 유의미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나오는 눌림목들도 굉장히 건강한 눌림목일 가능성이 높으니 함께 눌림목을 활용한 안전한 수익 나는 매매 한번 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다른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들도 함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방금 짧게 말씀해 주신 종목들에 대한 다양한 팁들도 함께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마스터님께서 소개해 주시니까요. 꼭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상한가 종목뿐만 아니라 다음 주 장에서 또 더 올라갈 종목들, 또 상한가를 달성할 종목들, 급등할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그 방법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올라갈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앞으로 쭉 가져가실 수익 플랜까지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 돈이 되는 정보 함께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2부에서 마스터님과 시장 전망과 함께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봤고요. 앞으로 3부에서는 마스터님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당장 공략해서 수익을 얻어볼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 마스터픽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돌아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백억 자산의 꿈 여러분도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3부도 한번 힘차게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마스터님이 주식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 내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길로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 다양한 이야기 경청해서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의 계좌도 안전한 수익의 꽃이 필 수 있도록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어떤 강의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지난 4월이었죠. 네, 이제 5월이 됐으니까. 네. 네, 4월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스스로가 뭐 선수다 그러면은 뭐 돌파 매매를 하든 뭐 상따를 하든 핫따를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선수가 아니고 발이 느려 손발이 느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장 쉽고 또 확률이 높고 이런 매매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마도요. 눌림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4월 달에는 그런 부분들 확률을 조금씩 더 높여가는 방법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가는 매매, 따라가서 쉽게 말씀드려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좋아요. 근데 이제 비싸게 샀는데 더 안 가고 이게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보다도 난감한 경우는 없을 겁니다. 차라리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매매 그 스킬이 조금 모자르신 분들도 그렇고 어쩌면 부담 없는 구간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매매가 좀 더 현실적으로 더 낫지 않겠나 좀 판단이 된단 말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재밌을 겁니다. 네. 자, 먼저 우리가 캔들 분석을 지난 맨 처음에 시간을 했습니다. 네, 다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캔들은 딱 한 개 한 개마다 의미가 있고 또 뜻도 있습니다. 또 매매 실질적으로 좀 활용이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가장 실전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망치형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전형 캔들이죠. 어찌 보면은 내내 그 내리던 주가가 그 이후에 이런 캔들이 나온다라면은 반전의 시그널로 인식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마찬가지로 이 역시 반전형 캔들입니다. 우리가 눌림목을 잡자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그렇죠? 때문에 이제 반전형의 캔들을 좀 봤던 부분들이고 또 마찬가지죠. 내내 내려왔던 주가에 이런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역시나 반전의 시그널로 우리가 인식합니다. 실제로 오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이렇게 한 개 한 개의 캔들로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를 했었다면 두 개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장악형이라고 해서요. 내내 내리는 과정에서 이런 음봉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음봉을 다음 양봉이 완전히 잡아 먹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반전의 시그널. 강하게 지금 강한 그 시그널로 지금 해석이 되고 실제로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도 해요. 이거는 뭐 관통형이라고 해서 하락 과정에서 이런 음봉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음봉의 절반 정도의 수준을 밑에서 출발해서 돌파했다. 관통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역시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옵니다. 두 개 하락 과정에서 이런 음봉을 얼마든지 있는데 이 음봉에 양봉이 쏙 박힙니다. 이런 것도 잉태형이라고 해가지고 반전의 시그널로 활용이 되고 역시나 하락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음봉. 근데 여기서부터 쫙 올라와서 마무리되는 반격형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한 개 한 개의 뜻으로 해서 매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에르코스라는 종목입니다. 저출산 관련 종목이라는 거 아시죠? 네. 상장 이후에 내내 밀렸다가 이런 캔들이 나면 영망치죠. 그리고 하락이 멈춥니다. 때로는 상승 시도도 나와요.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다시 밀렸습니다만은 역시나 이런 영망치형 캔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시세 탄력이 붙었던 케이스 실전이에요. 에르코스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르코스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에 이런 유형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캔들 하나 반전형 캔들이죠. 하락 이후에 캔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유일로보틱스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올랐다가 내립니다. 하락이죠. 근데 보시면은 아까 봤던 캔들 두 개죠. 장악형이 뜨네요. 그리고 나서 상승 시도가 나와요. 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또 장악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세가 붙습니다. 이런 케이스란 말이죠. 역시나 실전에 자주 접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캔들 하나든 두 개든 뭐 석별형이나 샛별형이나 세 개짜리도 있습니다. 세 개로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캔들은요, 핵심은 이거예요. 양봉이든 음봉이든 위쪽에서는 매도하고 싶은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왜? 여기서 산 사람은 이만큼 올랐으니까 수익이 났잖아요. 수익 나고 싶으면 팔고 싶은 그런 구간이란 말이죠. 음봉 여기서부터 밀렸잖아요. 누군가를 팔았으니까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싶은 영역이라는 거죠. 반대로 아래쪽의 영역은요,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이 매수하고 싶은 영역이에요. 그렇게 이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봐야죠. 여기서 못 샀으면 올라갔다 내리면 여기서는 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이만한 음봉이 나왔으니 더 내릴 것 같아서 못 사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결론은 여기서 못 샀으면 올라갔다 내려오면 여기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음봉인데 이만큼 밀렸다가 올라갈지, 이만큼 밀렸다가 올라갈지, 이만큼 밀렸다가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못 샀으면 올랐다 내렸으면 사야 된다. 눌림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살펴봤듯이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요. 그래서 개념을 알자고 했습니다. 소개팅 장소라고 했죠. 네. 소개팅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겠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인포가 없어요, 1층에. 올라갔다 내려와야죠. 그래야 어디에서 소개팅할지 알 수 있다고 했죠. 이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TLB라는 종목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네요. 이만한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반 나누고 반 나누세요. 이게 2층 아니겠습니까? 구간이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자라는 거죠. 2층. 카페에서 만난 겁니다. 자, 클로봇, 로봇 쪽이죠? 대표 종목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네요. 건물이 있는 거예요. 반 나누고 반 나누고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 봐보세요. 2층 영역인 거죠, 2층 영역. 제일약품입니다. 상가 나왔네요. 여기서 뭐 반 나누고 반 나누면 2층이 어딘지 딱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거는 2층이라 하더라도 2층 천장이 있겠죠? 2층 바닥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5% 미만의 그 등락이라면은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게 5%가 아니라 심지어 10%, 20% 혹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거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좁힐 필요. 영역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실한 가격에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자, 이런 장대양봉. 반등 나온 지점은 분명히 2층입니다. 2층. 근데 이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참 좋은 거잖아요. 이런 반등이 나왔으니. 근데 과연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한 가격을 어떻게 추론해 볼 수가 있을까? 이런 건물, 네, 이런 장대양봉의 분봉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거래가 시작이 된 지점이 거래가 바로 여기서 실리네요. 여기서 실린 거예요. 감을 잡기 위해서 실린 가격이 종가선, 시가선을 딱 그어 놓습니다. 자, 저기예요. 반등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천장과 2층의 천장과 바닥보다는 그나마 좁힌 거죠. 거래가 시작이 된 지점을 찾는 겁니다. SMCG 어마어마한 종목이었죠, 최근에. 상장 우위에 밀렸다가 장대양봉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고 또 이 반등 지점이 2층이에요. 이 2층이 넓잖아요. 좁히자라는 거죠. 저는 장대양봉에서 저 분봉을 보는 겁니다. 저 분봉의 거래가 본격적으로 실리기 시작한 지점. 거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보자고요. 실제로 저기서부터 거래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저 캔들이죠. 역시나 그거 놔요. 쫙 그거 놓습니다.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정확하죠. 물론 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가격은 도출하기가 힘들죠. 주식에 100이란 건 없잖아요. 모든 매매 기법이
정확하게 100%다 맞는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감을 잡기 위해서라는 거죠. 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식은 얼마든지 다소간의 등락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하고요. 내가 사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와야 돼. 이거는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등락은 감안하고 어느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만 여러분들이 감을 잡는다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죠. 그리고 갭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3빌리언이라는 종목입니다. 상장 이후에 밀려요. 그러다가 상한가가 나오면서 장대양봉이 한번 뜹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밀렸다가 올라갑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딱 그 가격이 아니더라도 그 근처의 가격에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구나. 여러분들 감을 잡게 되면은 다른 종목, 비슷한 유형의 종목, 그런 패턴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실전면에 또 실전에 활용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게 활용을 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왕 하는 주식 재밌게 하는 것이고 또 재밌게 한다? 수익이 나니까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 수익에 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반등이 나온 지점도 2층이에요. 소개팅 장소. 저기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2층 장소입니다. 2층 장소.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죠?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4층짜리. 반 나누고 아래쪽으로 반 나누면 2층, 여기가 2층 아니겠어요? 실제로 보면은 2층 영역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2층 천장과 2층 바닥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크잖아요. 이만한 폭을 요만큼으로 줄이게 된다면은 이 역시 성공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지점인데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봐보자고요. 저 장대양봉에서 팁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날 장대양봉의 분봉이에요. 저는 5분봉을 여기다가 편의상 했는데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분봉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초반부터 이제 거래가 뭐 실리고 이거는 차오고 우리 지금은 갭을 알아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갭이 떴네요. 갭이 뭐겠습니까? 일반적인 거라면은 이렇게 출발 마감이 됐으면은 요 종가선 여기서 또 시작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런 봉으로 딱 마감이 됐는데 이렇게 이만큼의 갭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예, 이만큼의 갭. 이 갭이에요. 물론 이제 갭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슈가 발생하고 강한 매수세가 동반이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지금 갭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한 부분들이니까 이런 게 갭이라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은 갭이 발생한 이후에 좀 밀리는 듯 하지만 갭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네요. 갭 상단과 갭 하단을 연결해 보자고요.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봐보세요. 물론 정확한 가격 이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감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살짝 이탈합니다만 크게 이탈하지 않고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요. 만약에 이런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다, 이 갭을 활용해 접근하셨다, 그러면은 오래 안 걸렸죠.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하루 이틀, 일주일 이만큼 가능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감이 오십니까? 레이저옵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미용기기, 피부 미용 그쪽이죠. 이것도 보면은 장대 한목이 딱 나와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니까 내려오잖아요. 또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양봉이 나왔다고 막 따라가지 않아도 다 옵니다.
또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시작은 저거단 말이죠. 장대양봉. 물론 이제 이 자리도 2층이에요. 여기서부터 세우면은 2층 영역 아니겠습니까? 기본 개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 잡을 수 있어요. 이 캔들에 이제 힌트가 있는 거죠. 그날에 분봉을 봤더니 이렇네요. 갭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떠서 출발을 한 거겠죠. 갭 상단 쫙 그어놓 보고요. 갭 하단 쫙 그어 봅니다. 늘어뜨려 볼게요.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장대양봉이 나왔다고 와 금방금방 지금 갈 것 같다. 그래서 따라 붙지 않아도요. 기다리면은 옵니다. 어디까지? 2층. 2층이 너무 갭이 커? 그렇다면 좀 더 세분화 갭과 거래량을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자리들에서 지금 충분하게 지지력을 나타내고 반등이 나옵니다. 상한가 그 이상 나오죠? 한 일주일 정도는 했지만 일주일은 사실 오래 기다린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감을 잡으셨으면은 저는 이 강의 성공한 겁니다. 캔들 분석에 이어 개인 투자자도 함께 할 수 있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눌림목 매매 강의, 지난주에 이어서 또 복습 강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강의 내용을 예쁘게 잘 정리해서 나는 실전 매매에 한번 적용해보고 싶다,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스터님과 함께 우측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와 보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당장 공략해서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인 마스터픽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이 있습니다. 뭐 좋은 종목이고 역시나 그 이른 시일 안에 아주 강한 탄력이 예상이 되는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종목이죠. 배선기구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뭐 지난 2월 24일 정도에 상장이 된 종목이고 콘센트라든지 그러니까 배선기구니까 콘센트라든지 뭐 차단기 뭐 이런 그 제품들을 좀 만드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전력과 관련해서 좀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뭐 인프라 활용해 늘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프라도 인프라입니다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또 세부적인 이 배선기기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규모와 강도는 크지 않더라도 외국인 또 기관 수급 동향이 괜찮다라는 것, 메이저로 하여금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이거 주봉입니다. 상장 이후 내렸지만 내일 바닥을 다지고요. 이제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봉 일주일간 충분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큰 탄력이 예상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팍스통신망에 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픽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종목명 공개드리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